약 20명에 달하는 정부 인사들이 한 번에 경질된 사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944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장영자는 숙명여대를 졸업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배경과 뛰어난 외모는 그녀를 사교계의 여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는데요. 그렇게 쌓인 정재계 인맥으로 남편 이철이를 만나 1981년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무려 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시내 20평대 아파트가 1,0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이니 엄청난 규모였죠. 결혼식만큼이나 결혼 생활도 사치스러웠는데 약 1년 동안 사용한 돈만 무려 4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쓰듯이 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기 행각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장영자는 기업 사모님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방문하여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철이는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해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은행장들을 만나서 기업의 자금 사정을 알아내고 기업에는 자신들의 자금 여력을 내보이며 환심을 산 것이죠. 이렇게 연결된 인맥이 바로 그들의 사기 대상들이었습니다. 장영자는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기업 자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선심을 쓰듯이 사채를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업계 1위 수준의 기업이 아니고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대신 빌려준 돈보다 높은 수준의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지급보증서로 일종의 차용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부도가 바로 이 어음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영자는 여기서 어음 할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음 할인은 내가 받기로 약속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싼 가격에 양도하고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장영자는 이런 방법을 통해 총 7,11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사기쳤습니다.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1980년대에 7,111억 원이라는 돈은 당시 정부 예산 10% 규모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포항제철에 이은 철강업계 2위 일신제강, 건설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 등이 부도가 났고, 이철이 장영자 부부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외에 구속된 사람이 30여 명에 이르렀으며 사건을 무마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고위 인사 20여 명이 경질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991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장영자와 이철이는 다시 은행장들을 만나고 다녔고, 1994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14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 일명 2차 장영자 사건을 저질렀죠. 하지만 같은 수법의 사기가 적발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1998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속은 15년, 네 번째 구속은 4년형을 선고받아 2022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이미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살고 있었고 사기를 칠 필요가 없는 인물인 장영자가 계속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범죄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기 중독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보다 남을 속이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7,500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총 32년의 수감기간을 지낸 후 출소한 장영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정권의 희생양이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차가운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1982년 5월 7일, 41년 전 오늘은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사건, 장영자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 씨가 구속된 날입니다.